주식 중매인인 허비 맥스웰이 9시 반에 젊은 여자 속기사를 데리고 바쁜 걸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비서 피처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에 가벼운 흥미와 놀라움의 빛을 띠었다. "안녕 피처?" 하고 맥스웰은 당당하게 인사하더니 마치 뛰어넘을 듯한 기세로 책상에 돌진하여 그를 기다리는 편지와 전봇더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젊은 여자는 1년 가까이 맥스웰의 속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도무지 속기사로는 어울리지 않는 미인이었다. 머리 모양이 남의 시선을 끄는 퐁파두르형도 아니고 장식용 사슬도 팔찌도 앞가슴에 로켓도 달고 있지 않았다. 점심 초대에 당장 따라 나설 듯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며 드레스는 잿빛이었는데 화려하지 않고 차분하여 썩 잘 어울렸다. 검은 터번형의 청초한 모자에는 금강 앵무새의 금빛과 초록빛이 섞인 깃털이 꽂혀 있었다. 오늘 아침 그녀는 상냥하고 수줍은 듯이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눈은 꿈꾸는 것처럼 반짝이고 볼은 진짜 복숭아꽃과 같았고 표정은 행복감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무언가 추억에 잠겨있는 것 같았다. 아직도 호기심을 품고 있던 피처는 오늘 아침 그녀의 태도가 여느 때와는 좀 다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자기 책상에 있는 구석진 방으로 곧장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망설이는지 바깥에 있는 사장실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한 번은 자기의 존재를 사장에게 알리려는 듯이 맥스웰의 책상 가까이까지 다가갔다. 그런데 책상에 앉아있는 것은 벌써 사람이 아니라 기계였다. 그것은 톱니바퀴나 태엽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분주한 뉴욕의 주식 중매인이었다. "그래 뭐지요? 볼 일이 있어요?" 맥스웰은 날카로운 말투로 물었다. 어수선한 책상에는 아직 뜯지 않는 편지가 무대 위에 눈더미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잿빛 눈이 냉정하고 무뚝뚝하게 거의 신경질적으로 반짝이며 그를 보았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속기사는 대답하더니 어렴풋이 미소 지으며 책상 앞에서 물러갔다. 피처 씨, 그녀는 비서에게 말했다. "어제 사장님이 속기사를 새로 쓰신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네, 하셨습니다." 피처는 대답했다. "새로 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두어 사람 보내달라고 어제 오후에 소개소에 부탁했습니다." 9시 45분이 되었는데 아직도 픽처 해트도 파인애플 추잉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느 때처럼 제가 일하겠어요." 젊은 여성은 말했다. "대신 일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해야지." 그리고 곧 자기 책상에 가서 금빛과 초록빛의 금강 앵무새 깃털을 꽂은 까만 터번형 모자를 여느 때와 같은 장소에 걸었다. 일과 격투하듯 하는 바쁜 맨해튼의 주식 중매인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인류학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버리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시인은 영광스런 인생에 충실한 1시간은 하고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 중매인의 1시간은 단순히 충실한 것뿐 아니라 1분 1초가 앞뒤의 승강구까지 승객이 가득 타고 가죽 손잡이에 매달려 있는 만원 전차와 같다. 게다가 오늘은 허비 맥스웰에게 유달리 바쁜 날이었다. 주가표 시계는 발작적으로 째깍거리면서 가느다란 테이프를 토해내고 있고 탁상 전화는 만성적으로 따르릉 따르릉 울려댔다. 손님은 우르르 사무실에 몰려들어 난간 너머에서 혹은 기쁜 듯이 혹은 거친 목소리로 혹은 화를 내고 혹은 흥분해서 그를 보고 소리쳤다. 심부름하는 소년들은 전원이나 전보를 가지고 줄다름질하며 드나들었고 사무실 직원들은 폭풍우를 만난 선원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피처의 무표정한 얼굴마저도 활기 비슷한 것이 떠오르고 있었다.
증권 거래소에서는 폭풍도 있고 산사태, 눈보라와 빙하, 화산의 분화가 미쳐 날뛰고 있었는데 중매인 사무실에서도 똑같은 천재지변이 소규모로 재현되고 있었다. 맥스웰은 의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토댄스와 같은 모습으로 일을 처리했다. 주가 표시기로부터 전화기로 책상에서 문간으로 수련을 쌓은 어릿 광대처럼 날듯이 뛰어다녔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한창 쌓여만 가고 있는데도 퐁파두르형으로 따올린 금발과 다조 깃털 장식이 나풀거리는 둥근 빌로드 모자와 모조품인 바다 표범 모피로 만든 코트와 호두 열미만한 구슬 목걸이와 그 끝이 바닥에 닿을락말락 은재 하트 메달이 자기 곁에 있는 것을 느꼈다. 그런 액세서리로 꾸미고 있는 사람은 침착하기 이를 데 없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에 대해 설명하러 온 피처가 서 있었다. 일 때문에 속기사 소개소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피처가 말했다. 맥스웰은 서류와 주가 표시기의 테이프를 잔뜩 튼 채로 몸을 반쯤 비틀었다. 무슨 일이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속기사에 관한 일입니다. 피처가 대답했다. 어제 소개소에 전화를 해서 오늘 아침에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머리가 이상하지 않나 피처? 맥스웰은 말했다. 왜 내가 그런 명령을 해야 하지? 레즐리 양이 일하러 오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나는 더없이 만족스러워하고 있네. 레즐리 양이 오날 때까지는 속기 업무는 그녀가 해야 해. 아가씨, 지금 이 사무실에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소개소 쪽은 취소해주게, 피처.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은 여기에 들여보내지 말게. 은재 하트 메달을 단 여자는 사무실을 나갔다. 화가 난 나머지 주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메달을 좌우로 흔들다가 사무실 비품에 부딪히면서 돌아갔다. 피처는 얼른 틈을 내어 장부 개원에게 우리 사장은 날이 갈수록 건망증이 심해져서 세상사는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은 눈이 핑핑 돌 만큼 갈수록 더 바빴다. 이 회장에서는 맥스웰의 손님들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대여섯 종목의 주식들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사자 팔자 주문이 날쌘 제비보다 더 빨리 날아들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몇몇 종목은 위태로워져서 그는 고속 기어가 달린 정교하고 강력한 기계처럼 극도로 긴장해서 전속력으로 움직이며 정확하게 순간적인 망설임도 없이 태엽을 장치해 놓은 것처럼 신속하게 적절한 말과 결단과 행동으로 일하고 있었다. 주식과 채권, 대부금과 담보, 증거금과 유가증권, 여기에 있는 것은 금융의 세계뿐이었다. 인간적인 세계나 자연의 세계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난장판 같던 소란도 잠시 멎었다. 맥스웰은 두 손 가득히 전보와 메모를 들고 만년필은 오른쪽 귀에 끼우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이마에 흘러내린 채 책상 옆에 서 있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아름다운 관리인인 봄의 여신이 움직이기 시작한 대지의 통풍장치에서 따뜻한 미풍을 보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창문으로 어딘지 모르게 아마 뒤섞였겠지만 아련하고 감미로운 라일락 향기가 흘러들어오자 중매인은 한순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향기는 레즐리 양의 것이었다. 확실히 그녀의 것, 그것도 오직 그녀만의 것이었다. 그 향기는 그녀의 모습을 생생하게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분명히 눈앞에 떠오르게 했다. 금융의 세계는 금방 오므라들어 하나의 티끌로 변해버렸다. 그녀가 이웃방에 20걸음쯤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래, 지금 결행하자. 맥스웰은 반쯤 소리내어 말했다. 지금 말하자. 왜 진작에 말하지 못했을까? 그는 공을 잡으려는 유격수와 같이 민첩하게 구석진 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곧바로 그녀의 책장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그를 쳐다보았다. 볼은 어렴풋이 흉조를 띠고 눈은 다정하고 따스했다. 맥스웰은 그녀의 책상에 팔꿈치를 세웠다.
그는 지금도 두 손에 팔랑이는 서류를 들고 있고 귀에는 만년필을 꽂고 있었다. 레즐리 양, 그는 재빨리 말했다. 나는 잠시도 말할 틈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구원하는 일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진정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대답해 주세요. 사람들이 지금 유니언 패시픽 주식을 상장하려 하고 있어요.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미스 레즐리는 외쳤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세요? 맥스웰은 초조한 듯이 말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레즐리 양.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잠깐 손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왔어요. 보세요. 벌써 전화가 저렇게 울리고 있어요. 잠시 기다려달라고 해 비쳐. 네, 결혼해 주세요, 레즐리 양. 그때 속기사의 행동은 참으로 기묘했다. 처음에는 아연해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의아해하는 눈에 눈물이 괴었다. 그러다가 이윽고 그 눈물 속에서 화사한 웃음이 넘쳐나왔다. 그녀는 주식 중매인이 목을 다정하게 한쪽 팔로 감쌌다. 이제 알았어요.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다. 일이 바빠서 다른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허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린 어젯밤 8시에 길 모퉁이를 돌아서 작은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오엘리의 분주한 중매인의 사랑이었습니다.